네, 반갑습니다. 네. 2024 사회적 경제 정책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용산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조종옥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적 경제 정책 포럼은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대회의와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정치 변화에 따라 사회적 경제 현황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그래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는 사례 발표를 할 거고요. 2부는 정책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1부 발표의 얘기를 들으시고 2부에서는 좀 다양하게 우리가 자유롭게 참여해서 우리의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 지원 조직 직영 전환 사례를 발표해 주신 박치득 은평사회혁신기업 네트워크 이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치득 이사장님은 전 서사연 의장이시기도 하고요. 저희 서사연 센터장님들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멘트는 의례적인 인사로 알겠습니다. 네, 소유과장 박치득입니다. 제가 은평사회기업 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저희 연평이 일단 채용지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업 네트워크 이사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래서 지금 은평사회적경제연대의 부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 내용은 자료주에서 아시다시피 중간 지원 조직의 직영 전환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발제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자치구 중간 지원 조직의 달라진 점을 이렇게 좀 보기 위해서는 달라진 민간 위탁 때와 또 직영 때에 비교를 하려면 비교하는 주체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이게 제가 보면 위탁할 때하고 지정될 때 사람들이 다 달라져가지고 이 비교의 주체가 다른 상태에서 일관성이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비교하면 좀 안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포인트는 그러면 지정할 때, 지정이 될 때 그 상황을 조금 보면은 거기서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고요. 두 번째는 지정이 전환될 때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정 전환 후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런 걸 좀 보면 또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봤습니다. 지금 22년도부터 사실 22년도라는 부분이 좀 의미는 있죠. 22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지형이 거의 민간위탁이 쭉 흘러왔어요. 또 이때까지는 뭐가 있었냐? 22년도까지는 서울시 통합지원센터의 일몰에 의해서 폐기되는 데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2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대대적인 정치 환경이 변화되고, 두 번째 22년 6월부터 서울의 일몰제가 폐지되는 구가 6개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이제 어떤 서울의 경우 서울의 자치구 중간 지원 조직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22년도부터 보면 지금까지 민간 위탁하고 있다가 직영으로 전환된 것, 9군데입니다. 9군데인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변화가 있던 데도 있죠. 직영으로 갔다가 민간 위탁 갔다가 다시 직영으로 온 데도 있고, 민간 위탁 하다가 직영 갔다가 다시 민간 위탁 온 데도 있고, 이런 곳은 아니고, 민간 위탁 순서에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쭉 오다가 직영으로 된 겁니다. 요게 지금 9군데예요. 다만 저희가 지금 오늘 발제한 게는 서울의 경우가 아니고 지방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 위탁에서 지용하는 거 많아요. 그런 것도 누구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정확한 이슈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환 상황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형이 중앙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크게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일몰제 폐지에 의해서 지형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정치환경 변화. 이때 변화는 구청장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는가. 이게 어떤 일몰 지형 전환에 영향을 더 끼쳤는가? 아니면 센터를 수탁하는 센터와 법인 간의 관계 정도가 영향을 끼쳤을까? 이런 세 가지 정도 봤어요. 봤을 때 강동의 경우를 보면 일몰보다 전환 시기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몰을 예측해서 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3월이겠다면 이 6월까지는 서울의 지원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정치환경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좀 수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센터 법인 관계가 매우 약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센터와 법인이 수탁은 했지만 실제로 지역 기반이 좀 없다든가 또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못 끼치는 상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서의 경우는 더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25년에 일몰이 되는데 23년도에 이미 지형전환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23년도 22년 4월에 지방선거 들어서고 나서 그 영향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5년 10일까지 서울시의 예산 일몰제가 폐지가 아직 1년이 남았는 상태에서 그 예산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지정으로 가버린 거니까. 그리고 이 센터 법인 관계는 이사장이 그 센터장이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긴 합니다. 이사장이 센터장인 거. 이따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15분이라서 너무 빨리빨리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보면 전환 시기와 일몰 시점이 전환 시기보다 빠른 곳은 늦은 곳은 그만큼 정치적 환경 변화가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고 광진이나 그 저희 이제 22년 6월에 정치환경 변화 적용이 된 것들은 일몰이 끝난 23년도 22년 6월에 일몰제 폐지로 서울시 예산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한 해는 자치구 예산만으로 운영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일몰제와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평의 경우는 정착이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정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자치구 예산도 1년 단위든지 운영을 해왔으니까 일몰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물론 이제 각 자치구의 상황에 따른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요 9개만 근데 원래는 9개인데 오늘 영등포는 오늘 발제해 주시니까 그때 들으시면 되고 도봉은 이제 조금 사정이 있어서 내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사장과 센터장인 데가 많아요. 법인의 수탁법인이 저도 마찬가지 이사장님 센터장 했는데 이런 경우가 약간 제가 볼 때는 행정 입장에서는 특히 광진과 은평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은 가능한 한 센터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데 법인의 이사장들이 일정도 지역 기반을 좀 가지고 있고 오래 활동했으면 부담스러워요.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수탁법인의 지역 내 정치력이 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 행정에서 하는 사회경제 단위에서는 좀 껄끄럽게 생각한다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광진과 은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정치 환경이 더 영향을 끼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참 고민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경제는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면은 또 우리의 정치 지향점도 조금은 그렇고 하니까 이게 변화가 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여하할 것이냐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서울시 이후에 일몰제, 사실 일몰제 폐지되기 전에 일몰제가 계속 원래 3년, 생태계 3년, 일몰 3년, 6년으로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 서울시의 일몰제가 계속 연장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주장해서 부전이 됐는데, 일몰제 폐지가 굉장히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가능한 일몰제가 유지되면 우리가 이제 근거는 되지만 그것이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센터와 이 법인 간의 밀착 정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센터와 법인 간의 밀착이 약할수록, 즉 센터의 법인의 활동이 약할수록 그 지형 전환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는 지형이 됐는데 다 똑같지 않아요. 지형이 됐는데 센터의 기능이 그래나마 유지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폐쇄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강동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센터장이 그나마 있는 곳, 센터장이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센터장을 등록쓴 그나마 센터 기능이 유지가 되는데 공무원 행정이 하겠다고 하는 것. 센터장을 계약직 공무원 안 하고 그냥 뭐 팀장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사실상 센터 기능이 없다. 뭐 이름은 그냥 센터가 있어도 광진도 그래요. 그리고 저쪽도 그렇죠. 양천도 그렇죠. 강수도 그래요. 그러니까 센터는 이렇게 간판에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센터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 그 중에서 특히 안 되는 거 네트워킹 전혀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거 하나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광진의 경우는 법인이 광진이 좀 탄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센터가 없어졌어도 센터가 하는 멘토링,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을 법인이 그냥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시사할만하죠. 그러니까 중간 위탁 수당을 안 받아도 센터가 수행했던 고유한 사업 중에 중요 사업들을 법인이 그냥 수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검천의 경우 기간제 공무원 센터장을 하는데 맡기는데 이때 센터장이 직급이 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급인데 검천은 낮급이에요.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후에 직영으로 간다 하더라도 센터장의 신분상의 직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 같아서 막 가급 정도 받으면 좋겠는데 그건 일단 적어도 낮급은 돼야 된다. 낮급이 되면 그냥 팀장만 주무관 이거 자존심상에서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검천은 대부분 다 낮급이에요. 저희 업종도 낮급인데 검천은 낮급이다. 그리고 검천은 되면서 마을하고 통합되면서 인원은 더 늘어났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후에 지경으로 가는 것이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다음에 수탁법인의 상황을 보면요. 조직력이 활성화가 기존에 안 돼 있던 것들은 수탁이 안 되면 더 와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나마 센터가 일정의 사목 역할을 좀 해줘가지고 행정 업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토킹도 예산도 못하다가 센터 예산 가지고 좀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센터가 이제 완전히 이제 지연되면 올스톱 되면서 법인 역시 그냥 대폭 활동이 위축되거나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 은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저희가 통합을 해서 조금 더 민간 영역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조금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이 기회를 우리 민간 영역 강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건 우리의 문제죠. 기형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기존의 장사자 조직의 지역의 기반 네트워킹을 우리가 어떻게 좀 강화시킬 것이냐가 지금의 숙제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굉장히 다양해요. 똑같지 않아요. 지정됐다고 해서 센터가 하는 고유한 기능들이 없어지거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여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직이 강한 직영으로 자치활동이 지속된다. 센터장이 없는 곳, 사실상 센터장이 없다는 건 뭐냐면 공무원 행정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라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센터 기능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사회경제 중간지원 자치군 인간조직은 결코 행정이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민간인 수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간인 수탁이 될 때 수탁 법인이 굉장히 네트워킹, 지역 기반 네트워킹이 강한 곳들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산학협력단이나 또 막 이런 개별 협동과 대별명 이것 지역 네트워킹이 안 된다고 해서 이후에 우리가 아까 뭐 기본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할지는 법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법 정신에서 그런 것이 조금 논의가 되고 이후에 뭐 지침이나 이런 데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담아지면 더 좋겠다. 단순하게 그냥 중간적인 민간인 수탁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사실 당사자 조직들이 아니라 조금 뭐 이렇게 사업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조직이라든지 또 아니면 대학 산업협력다 이런 데들이 좀 왔다 사는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보다는 이제 당사자 조직이 하는 것이 그나마 좋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의 충돌 여부가 조금 있긴 있죠.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센터 기능이 유지되든 폐쇄하든 어쨌든 다 행정 업무가 너무나 많다. 이게 뭐 보호하고 행정하다가 이런 특징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금 지정된 데든가 얘기하고 있고요. 충분히 예상됐던 거죠. 그리고 하향식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거의 없으신 굉장히 약화된 것들. 또 사업 수행에 사실은 행정이 하는 공급자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수요자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당사자 조직들은 약간 수요자 중심이 있거든요. 근데 공급자 중심이 이런 데로 의사결정이 된다. 하고 사경적인 네트워킹은 거의 100% 약해요. 이 부분들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조금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센터 업무하면서 지적받고 지도점검 받고 뭐 그러잖아요. 또 평가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해가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뭐 평가가 없으면 자유로운 부분이 좀 있다. 이제 행정의 자기 책임성이 강화된다. 예를 들면 잘 됐든 못해도 자기들이 결과를 딱 평가받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회에 민간조직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인지된다 하는 부분들은 지경 관계에서 있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걸 조금 표를 한번 제가 구상하면서 지경과 민간 위탁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 보면 사실 저는 전달 체계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국가 중앙 기초로부터 일관되게 흐르는 제도에 따라가는 그 위임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실 협치라는 게 나오기도 어렵고 또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없고 사회적 가치란 식으로 더더욱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지정이 되면 사회경제 우리 사회적인 소식들을 그냥 동원의 대상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또 자기들 예산 다 받아가지고 해놓고 불용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했다. 몇 개 나왔나. 그리고 전체도 하나의 사회경제 개별 기업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치는 건 한 부리로 봐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해보면 자치구 에세이들 중에서 큰 데는 굉장히 크고 적은 데는 요만하고 안 되는 데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데를 인큐베이팅해서 육성시켜야 될 게 사실 우리의 역할과 기능인데 그런데 관심 없다는 거죠. 그냥 사업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와라. 근데 또 우리는 또 행정이 오라고 그러면 안 가면 뭐 부직이나 갈까봐 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동원과 조직 성과의 대상이 된다. 결코 이래서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기관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저는 이제 아까 앞장에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
저렇게 전달책이 수탁을 민간위탁 한다 그러더라도 행정의 전달책에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표가 위에 표가 그냥 센터를 통과하잖아요. 여기는 센터로 가서 센터가 그리고 이렇게 가면 행정의 분율적 구조, 즉 뭐냐 사회적 경제과, 사회적 경제팀, 저희는 사회적 경제과인데 사회적 경제과만 하지 뭐 복지정책, 근데 저희 사회적 경제가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때로는 복지와, 때로는 환경과, 때로는 협치와 이렇게 굉장히 직접적 영향을 해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사회경제과는 사회경제과에도 옆에 팀 간에도 뭐 분절적인데, 근데 저희가 센터가 맡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하고 저희가 뭐 협의하고 또 환경과하고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해요. 뭐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협업과 관계의 대상, SE와 센터의 기능 협업과 관계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촉진하는 부분이 SE 간의 사회적 조직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시키잖아요. 이게 중요한 협업 구조. 이런 부분이 이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지경으로 갔을 때는 사회경제 조직이 이렇게 성장 탄탄하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좀 구조적으로 도식적으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주요 이슈를 보면 결국은 민간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센터의 자율성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제 기억으로 2020년도였나요? 그때 아마 협치형 위탁 시스템 민간인 수탁을 주더라도 일반적으로 복지 전달 체계 속에서 그냥 하는 수탁이 있고 협치형 수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사회경제는 협치형 민간 수탁으로 내가 자율성을 대폭 주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었어요. 공무처분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간지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좀 돼야 되겠다. 협치형 민간 지금처럼 그냥 전달 체계 속에서 시행되는 민간 수탁이 아니라 이런 조금 그런 수탁 체계가 조금 협치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수탁법인의 조건 정도가 그리고 수탁법인이 어쨌든 민간 당사자 조직들이 지역에서 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정치적 영향력을 좀 가질 수 없죠. 표를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까 말씀 정청한 변화에 덜 영향을 덜 받는다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 중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센터 역할이 전달 조직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지원 조직이 돼야 된다. 우리 그렇게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행정은 자꾸 전달 조직을 전달 체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번 이게 우리가 이제 했는데 특히 이제 중앙과 기초, 우리는 뭐 중앙단 사실은 해보면 여기 센터님도 하시겠지만 진흥원하고 뭐 기초자치구하고 뭐 관계 필요 없어요. 저거 답답하면 와가지고 이분 해가지고 뭐 이런 좀 그렇지. 특히 광역과 기초 간의 역할 정립이 거의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뭐든 알겠어요. 저는 서울의 광역자치센터의 서울의 사회경제의 그 성장은 결국은 25개 자치구 사회적 경제의 합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서울의 사회경제가 자치구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고, 서울의 사회적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25개 자치구의 사회적 경제가 잘 돼야만 서울의 이렇게 보고 서울의 서울센터와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간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원의 안정조립 이 부분은 사실은 센터 운영하다 보면 옛날 계획 지금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의회 의원들 이거 참 가슴에 우리가 뭐 센터 가가지고 막 의원 만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 사회경제 모르는 건 뭐 무조건 뭐 쟤네들 성과도 없고 뭐 하니까. 그런데 뭔가 외부에서 재원이 들어가면 매칭이 되면 좀 덜해요. 이거 깎으면 들어오는 재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일몰제 폐지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있는 분들이 그냥 이게 아니라 자치구가 적어도 이건 자율성, 자치구 의회로부터의 자율성이 굉장히 담보되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이후에 아마 정책 환경이 변화되면 일몰제 방식이 아닌 어떤 다른 형태라도 매칭이 돼야 된다, 재원이.
가장 좋은 건 우리가 5대 3대 2, 국가 3, 광역 3, 기초 2 이렇게 되든지. 아마 이게 아마 제가 기본법에서 약간 좀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